선우용녀 딸 최연재 재혼과 이혼 이야기. 최연재 재혼 후에 요산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박사 자격증 취득 후 불임 전문 한의사로 유명해져 결혼 10년 만에 아들 유빈, 출산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 눈빛을 한 이 여자. 90년대 청춘을 보냈던 이들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본명 김연재, 가수 최연재 나이 48세입니다. 1993년에 영화 OST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으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시원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었던 최연재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을 떠난 듯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과거에 모친인 탤런트 선우용녀를 다루었던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와 인생 다큐 마이웨이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TV 속 그녀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리처드 기어를 쏙 빼닮은 최연재 남편 케빈과는 나이 48세와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길 위에서 서기까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었는지, 스타의 평범한 일상은 어떠한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서 그녀의 패서디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10수년이 흘러서도 변하지를 않은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여전히도 톡톡 튀는 에너지로 그녀 선우용녀 딸 최연재와 함께했던 한나절은 꽤나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모범생에서 패션 모델로 중학교 1학년 때인 1983년에 LA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된 최연재 학창시절은 평범한 듯 화려했다고 합니다. 일남일녀 중에 장녀였던 최연재는 공부도 열심히 했었지만 베벌리 힐스 고교 재학 시절에 유일한 동양인 치어리더 주장으로 활동했을 만큼 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았었던 최연재는 고등학교 졸업 후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자유분방했던 학교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었던 엄한 최연재 아버지 선우용녀 남편 김세명 반대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고서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여 산타모니카 칼리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끼와 재능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동양인 여성으로는 보기가 드물었던 175cm라는 큰 키를 가졌으며 이국적인 외모와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한눈에 알아보았던 모델 친구가 그녀에게 모델 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타이라, 뱅크스 등 톱 모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모델 에이전시인 LA 모델과 계약을 맺고서 1989년부터 2년 동안 모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인 모델이 많지가 않았던 당시에 그녀는 세인트존을 비롯하여 샤넬, 코카콜라, 메이시 백화점 등 유명 브랜드들에 유일했던 동양인 모델로 지면과 TV 광고를 비롯하여 패션쇼까지도 접수하면서 유명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돈도 많이 벌었어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한국으로 돌아갔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LA 생활을 접고서 무작정 한국행을 택했었죠. 대한민국이 사랑한 청춘 스타 선우용녀는 딸 최연재의 한국 연예계 생활에 대해 극구 말렸지만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가. 1991년에 1집 앨범의 실패 후 쓰라린 고백 끝에 1993년에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최연재는 LA에서 온 미녀 스타라는 별칭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각종 가요 차트들과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나 탁월했던 영어 실력으로 인해 당시의 내한을 온 할리우드 스타들의 통역을 도맡아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인기를 얻었으며 예능 MC를 비롯해 라디오 DJ, 뮤지컬 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잠도 못 자고 하루에 20개가 넘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강행군을 했어요. 물론 교포라고 해서 왕따도 당해봤고 엄마 선우용녀 후광 업고서 낙하산이라면서 배관시 하는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예계 생활이 정말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가끔 그 화려했었던 시절이 그립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원 없이 활동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최연재가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 곁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미국에서 결혼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한인 2세와 결혼하여 시애틀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던 그녀는 연예계의 활동은 적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우여곡절 끝에 최연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녀는 못다 했던 학업을 위하여 시애틀 명문 아트스쿨인 코니시 예술대학에서 클래식 앤드 20세기 음악 작곡을 전공하여 2001년에 우등 졸업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졸업 후에 2002년도에는 LA로 오게 된 그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최연재의 Say Yes라는 음악 방송을 1년 동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환자와 공감하는 한의사. 그녀는 2012년에 패서디나의 비웰리스 한의원을 개업하여 현재는 꽤 유명한 불임 전문 클리닉 한의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가수이면서 음악 전공자였던 그녀가 한의학에 빠지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에 배우게 된 수지침 덕분이었습니다. 취미 삼아서 배웠던 수지침을 통해 지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한의학의 매력을 느끼게 된 그녀는 2006년에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요산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만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케빈 고든과 최연재 재혼하여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 유빈이를 출산했습니다. 2003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그녀의 재혼 스토리는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최연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 LA행 비행기 안에서 쪽지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던 남편의 짝사랑은 그 후에 끈질긴 구애와 독학으로 배워서 곱게 접어서 건네준 종이약 101마리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남편 케빈 고든, 직업은 웰스파고 서부지역 본사의 수석 부서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 케빈 고든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기 위해 보냈던 6년간의 긴 공부를 마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도 공부만 했던 저에게 항상 남편은 불평 한마디도 없이 격려를 아끼지를 않았거든요. 여성 전문의인 그녀의 전문 진료 과목은 불임 클리닉입니다. 아마 불임이라는 진료 과목은 그녀가 결혼 후에 쪼가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힘들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지 싶었습니다. 맞아요. 임신을 미루다가 나이 40세에 막상 아기를 가지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었고 2년 뒤에 결국 인공수정을 시도해보았는데 이 역시도 쉽지가 않았어요. 무려 4번의 인공수정과 그리고 이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임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제 몸을 실험 대상 삼아서 불임 전문 한의사가 되었죠. 출처 유정빈. 티스토리. 컴 756 그럭저럭 살아가는 법.